스포츠가 준비한 1인 1운동 프로젝트 라디오 체육 시간 운동 클래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등산을 배워보겠습니다. 수강생은 당연히 저와 청취자분들 되겠고 또 한 분의 학생이 저희와 함께합니다. 방송계 산 마니아 중 한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성우 하지영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문희 마운틴 트레킹, 줄여서 이마트 산악회 회원인 성우 하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이문희라는 분은 사람 이름입니까? 저희 성우 선배님이신데 예. 저보다 훨씬 더 이제 백패킹이나 캠핑, 등산, 네. 두루두루 섭렵하고 계신 저희 선배님을 필두로 네. 그분이 이문희거든요, 이름이. 네. 그래서 이문희 마운틴 트레킹에서 예. 이마트 산악회라고 그렇습니다. 제가 성우들끼리 좀 결성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 클래스가 지난 다음에는 네. 좀 더 마니아가 되셔서 네. 하마트 클래스가 되지 않을까, 마운틴 클래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목소리를 들으니까 네. 스포츠 이 팬분들과 네. 저 포함해서 너무 익숙한 목소리예요. 그 네. 멘트를 한번 해주시죠. 스포츠! 와, 그 목소리 이 목소리였나요? 셨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오늘 제대로 된 등산을 배워볼 텐데요. 등산 선생님을 빨리 만나봐야겠습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데 계속 언제 끼어드나 입니다. 먼저 소개를 드렸어야 되는데, 산을 오르는 걸 넘어서 산을 달리는 트레일 러너. 아무튼 산의 저자이신 장보영 기자가 오늘의 선생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우와 아나운서의 목소리보다 네. 뭔가 이 산속에서 더 울림이 강하고 깊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를 상당히 멀리 떨어뜨려서 네, 사용하시는데 네. 이게 다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산창법 아닐까요? 시야가 넓은 거죠. 예, 네. 좋습니다. 네. 트레일 러너라고 제가 예. 소개를 해드렸는데, 트레일은 보통 좀 가볍게 하는 등산? 예. 근데 러너라면은 이게 가벼움을 넘어선 겁니까? 트레일 러닝은 트레일과 러닝의 합성어로 산길, 둘레길, 해안 등 포장되지 않는 자연의 길을 달리는 아웃도어 스포츠를 말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트레이너닝 하시는 분들 그 산 능선을 따라 네. 달리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다이나믹한 네. 지형에서 달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정말, 청취자 네.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네. 걸어서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그러니까요. 달리기까지 오늘 좀 너무 레벨이 높은 거 아닌가 걱정하실 분들이 계신데 그런 네. 건 아닙니다. 여기는 좀 전문가시고. 네. 네. 혹시 네. 우리 하지영님께서도 네. 산을 좀 달리십니까? 아니 저는 만취하지 않는 이상 안 달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저도 그렇습니다. 등산을 하면서 달린다는 건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저는 네. 지금 등산하는 어린이 수준이기 때문에 네. 전 등린입니다. 두 분은 등산의 매력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 등산의 매력은 저는 등산은 잘 스포츠나 운동의 개념보다는 저는 컨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콘텐츠요? 등산은 기승전결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오. 정상을 찍을 때까지 좀 힘들잖아요. 하지만 정상에 올랐을 때 그 힘듦에 대한 보상이 풍경으로 다가오고 그 보상을 딱 받고 하산할 때 이제 어디서 뭘 먹으러 가지? 뭘 마시러 가지? 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룰루랄라 하산하는 그 결까지 너무 완벽한 마무리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잘 짜여진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저 콘텐츠란 말 듣자마자 네. 스며들다 지금 등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기자님 생각하는 등산의 매력은 간단하게 뭐가 있을까요? 등산의 장점은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우선 운동량이 많은 전신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건강해진다는 점, 그리고 몸의 건강은 마음의 건강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단단한 생활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산을 좋아하는 이유는 산에 들어서면은 그 자연의 그런 알 수 없는 기운에 압도된다는 점 때문이에요. 그와 동시에 제가 굉장히 작은 인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세상에 이제 제 발치에 놓여 있을 때 산 위에서의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 눈앞에 놓여서 저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과도한 집착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지금까지도 산을 오르고 내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깊게 들어가면 정말 끝도 없는 게 예, 여러 가지 뭐 스포츠 종목도 네네. 있겠지만 네. 특히 근데 이 운동이라는 게 유행이 있어요. 그 음. 유행은 이제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보면은 맞아요.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몇 년 전만 해도 네. 이 쫄쫄이를 입고 자전거를 타는 사진이 막 올라오다가 자전거가 위에 요즘은 산에서 찍은 사진들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요즘 많이 인기인가 봐요. 예, 그렇죠. 이게 SNS를 주로 사용하는 층이 20, 30대가 많다 보니까 네. 20, 30대들이 어떤 운동을 하느냐 그게 좀 유행으로 좀 퍼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제가 한 번씩 등산을 하고 나서 등산 스타그램이라고 해시태그를 달면 네. 그렇게 등산하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누르세요. 어... 주로 20, 30대 분들이 많고요. 예. 네. 요즘은 뭐 등산 패션도 네. 많이 좀 예전에 비해서 달라진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혹시 우리 장 기자님께서는 요새 그 젊은 친구들이 즐겨하는 그런 패션으로 또 등산을 하십니까? 그럼요, 물론이죠. 아닐 것 같은데요. 왠지 딱 장비 딱 갖춰가지고 기능성 장비 갖추실 것 같아요. 왠지. 아, 예전에는 네. 등산복 코너에 가면은 네. 보통 이제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네. 많이 즐겨 입으시고 네. 왜냐면 평상복으로도 굉장히 네. 편하니까. 근데 요즘 특히 여성분들 등산복들은 굉장히 좀 파격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그 외적으로 봤을 때 파격적이라는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충분히 있는데 네.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신축성이나 통기성 같은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고려를 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등산에는 적합한 의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이 편견이 있다고 네, 맞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등산에 대해서 좋은 점들을 계속 이제 기승전결 중에 네. 예, 길을 택해서 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슬슬 배워봐야 되겠습니다. 등산 기초 상식 뭐부터 알아야 될까요? 예, 배낭에 무엇을 넣고 가야 되는지 아. 예, 저희가 준비물을 네, 아.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음. 저는 배낭을 메고 올라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배낭. 예. 네. 예, 배낭 안에 뭘 넣어야 됩니까? 네. 당일치기 코스의 가벼운 산행이라고 해도 산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만약에 이제 대비를 맞아요, 해야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예. 이제 배낭 안에 최소 1리터 이상의 물 그리고 탄수화물과 단백질 등의 에너지원을 골고루 보충할 수 있는 행동식 이를테면 초코바, 육포, 과일 등을 예, 반드시 예, 구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 배터리가 충분한 휴대폰 그리고 날이 저물었을 때를 대비한 헤드램프, 여분의 보조 건전지, 바람막이 재킷, 그리고 조난 상황에 대비한 방수 방풍 재킷, 그리고 이제 산을 처음 찾아가시는 분이라면 종이 지도나 등산 앱 예, 등도 잊지 말고 챙겨 가셔야 하겠습니다. 지금 진짜 적어놓고 있는데요. 네. 예. 10가지가 넘어요. 저 하지영 성우께서는 어떻게 이거 다 싸갖고 가십니까? 저 듣다 보니까 저 그때까지 되게 위험하게 등산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사실 저는 그 서울에 있는 산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산들이라서 등산 시간을 한 3, 4시간으로 본다고 했을 때 저도 물이나 뭐 비가 좀 올 것 같으면 우비 정도 챙기고 그리고 에너지바 몇 개 네. 그리고 뭐 필요한 장갑이나 스틱 뭐 이런 것들을 챙기는 편이거든요. 굉장히 네. 준수하신데요. 이 정도 중요한 겁니까? 그럼요. 예. 네, 사실 뭐 조난 상황에 대비할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예. 저는 예. 좀 가볍게 챙기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등산을 시작하자마자 네. 포기를 한 사연이 있는데요.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뭐가 잘못됐는지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등산을 하고 싶은데 아직 등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뭐부터 준비해야 되나요? 우선은 마치 전쟁터의 총과 같은 등산화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등산화요? 예. 등산화도 종류가 엄청 많던데요. 가보니까 막 어떤 거는 무겁고 또 발목 위로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렇죠. 예. 또 어떤 브랜드는 너무 비싸서 예. 발길을 돌리게 되고 하는데 예. 어떻게 사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등산화가 중요한 건 이제 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이제 등산을 하다 보면 발이 붓고 그리고 하산 중에 하중이 발끝으로 쏠리기 때문에 우선은 사이즈가 가장 중요해요. 본인 네네. 일상화에서 한두 네. 치수 크게 신으실 것을 추천하고요. 보통 이제 등산화를 한 켤레 사면 2, 3년 그리고 등산 빈도에 따라 5년 이상도 신으시기 때문에
등산 장비 판매점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착화해 보시면서 내 발에 편한지 그리고 또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고르실 것을 추천합니다. 맞습니다. 아니 제가 네네. 그 등산을 할 때 보면 저는 되게 힘들게 올랐는데 같이 정상에 오른 사람들 중에 보면 약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로 돼 보이는 친구들이 그냥 그 N사 브랜드 운동화 같은 거 러닝화 같은 거 예. 신고 뭐 별 장비도 안 갖추고 오른 걸 보면 나도 너무 과한가 싶다가도 제가 등산화 말고 좀 약간 미끄러운 신발을 신었을 때 바위에서 한 2번 정도 미끄러졌었어요. 한 번 산행을 할 때 그때 바로 내려오는 길에 정말 좋은 등산화를 샀었거든요. 등산 그 장비 중에서도 등산화가 없으면 크게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20번 등산을 하더라도 한 번만 다치면 그게 엄청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등산화가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맑은 날 잘 정비된 등산로를 오르내리는 반나절 산행이라면은 사실 이제 평소 신던 운동화를 신어도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도리어 등산화를 신었을 때 더 무겁게 느껴져서 맞아요. 산행에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반나절 이상의 산행이나 산속 날씨가 이제 예측이 어려울 경우에 운동화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운동화는 등산화에 비해서 장시간 보행을 보완해줄 쿠션 기능 그리고 험한 지형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게 지지해줄 이런 바닥의 접지 기능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등산화 한 켤레 정도는 반드시 구비해 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좋습니다. 와닿는 말씀이 아까 네. 전쟁에 나갈 때 네. 총과 총알처럼 네. 등산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기본이 등산화다. 무조건 등산화. 등산화는 등산화입니다. 무조건 갖추셔야 된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등산 초보들은 일단 뭔가 구매를 할 때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비를 구매할 때 아니면 준비할 때 어떤 거는 일단 꼭 사야 될 것 뭐가 있을까요? 예. 저는 네. 이제 등산화를 이제 포함한 등산 3대 장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등산화 그리고 등산복, 배낭. 예, 이것이 가장 이제 등산을 시작하시기 전에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준비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등산화에 이어서 이제 등산복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면 봄, 여름철 산행의 경우에는 겨울철 산행과 달리 이제 복장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한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겠죠. 가볍고요. 예, 맞아요. 근데 이제 통기성, 신축성, 내구성 등이 이제 골고루 갖춰져서 활동량이 큰 등산 중에 불편함이 없는 등산복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 마음에 드는 색감이나 디자인의 의상을 고르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빨간색 좋아하니까 빨간색 너무 좋아요. 예. 네. 좀 튀는 색깔, 너무 형광색. 좋습니다. 예. 대신 이제 뭐 개취. 예,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예, 개인의 취향이라는 예. 걸 다시 한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산복에 이어서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제 배낭이죠. 배낭이 없으면 산행 시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10리터에서 40리터 그리고 이제 백패킹도 이제 하실 거라면은 최대 60리터까지 다양한 크기의 배낭을 가지고 계시면 산행 중에 되게 요긴하게 선택하셔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네. 우리 하주영 씨 같은 경우는 네네. 내가 등산을 갔는데 네. 야, 요거는 샀어야 되는데 이거 안 사서 너무 아쉽다. 그때 이거 살 걸 했던 거 혹시 있었나요? 저 정말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갔을 때 네. 정말 이걸 왜 안 가져왔지? 뭐 술 이런 거 말고요. 비슷한 거였는데 저 믹스 커피를 맞아요. 아. 정상에서 그 제가 추운 겨울에 예. 정상에 오르면 그 오를 때보다 훨씬 추워지거든요. 갑자기 체온이 확 떨어져요. 네. 왜냐하면 주변에 나무들이 없고 정상에 올랐을 때 바람이 훅 불면서 그리고 오르는 걸 멈추고 보잖아요. 그러면 한 5분만 있어도 몸이 으슬으슬 갑자기 떨려요. 추운 겨울에. 맞아요. 근데 그 옆에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보온통을 딱 열어서 불어서 믹스커피 한 잔 먹으면 진짜 한 잔만 주시면 안 돼요라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저는. 네, 맞아요. 뜨거운 물까지 싸갖고 올라갈 정도면은 뭐 거의 프로 아닙니까? 그럼요. 예. 아직 등린이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한 등소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 전문가와 소년을 모셨는데요. 아직까지 장비를 갖추지도 않고 그냥 편한 복장으로 동네 뒷산 정도 올라보신 분들 네. 장비를 사야 되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혹시
요새 좋은 단어 있지 않습니까? 가성비. 예. 요 가성비 추천할 만한 뭐 아, 그런 것 많이 파는 동네 있지 아, 않습니까? 예. 예, 가성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예. 등산화든 등산복이든 반드시 비쌀 필요는 없습니다. 네. 물론 싼 게 비지떡이라고 이제 저렴한 장비가 대체로 소재도 부실하고 장고장이 많아서 수명이 짧긴 해요. 아, 하지만 그 사이가 있어요. 그 사이가 예. 그렇죠. 그 사이. 그럼에도 실속 있는 중저가 등산 장비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예스. 특히 이제 등산을 막 시작한 분들이시라면 비싼 장비 가격 앞에서 아직 진입하시지도 않은 산에 대한 그러니까요. 장벽을 높일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좋은데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장비로 입산하실 것을 당부합니다. 종로 5가 그리고 산 아래에 위치한 등산 장비점 등을 저는 추천합니다. 종로 5가가 또 약간 성지인가요? 예, 그럼요. 굉장히 오래된 등산 장비의 성지입니다. 야, 제가 이런 것도 모르고 있었네요. 진짜. 이 장비에 네. 대해서 혹시 네네네. 하지영 씨가 네. 등산 애호가들을 네. 대신해서 네. 혹시 좀 더 질문하실 게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그 설산을 아직은 못 가봤어요. 겨울산. 그래서 이 아이젠을 아직 차고 올라가 본 적이 없는데 아이젠은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뭐 그 채소 마켓 같은 데 보면 올라오는 중고를 사도 되는지 새 거를 꼭 사서 내가 좀 미끄러지지 않게끔 해야 되는 건지. 좀 채소 마켓이라고 해서 좀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주황색 네네네. 당 주황, 거기요? 네, 예. 주황, 네. 좀은 이제 제품만 튼튼하다면은 그 채소 마켓에서 네. 구매하셔도 무방하다고 보고요. 저희 나라의 그 S 브랜드에서 체인젠이라고 이제 굉장히 견고하게 잘 만들어서 도리어 해외로 수출을 하는 브랜드도 있어요. 체인젠이요? 예, 이제 아이젠을 이제 네. 예전에는 이제 톱니바퀴처럼 얼음을 찍는 형태로 만들어졌었는데 많이들 이제 산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체인 형태로 되어서 발 이제 등산화 밑 부분을 이렇게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가볍고 그리고 와, 완전 꿀팁이네요. 예. 네, 너무 이런 거 배워가는 날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이. 예. 체인젠. 네. 자, 일단 뭐 장비 얘기를 아주 오래 나눴는데요. 네네. 그 다음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누겠습니다. 감동의 순간을 즐기는 시간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방금 들은 이 목소리의 주인공 하지영 성우와 등산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스포츠. 네, 성우와 방송 이야기가 아니고 등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선생님 장보영 기자는 어떻게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산을 달리는 트레일 러너 장보영 기자를 선생님으로 모시고 등산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대충 뭐 수박 겉핥기로 장비 얘기를 좀 나눴는데 장비를 갖췄어요. 이제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뭐 집에서 좀 운동 같은 거 해야 되나요? 하체 운동 같은 거? 이제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제 그것도 물론 개인 차이가 있는 듯해요. 홈 트레이닝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야외에서의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본인이 가진 최소한의 장비를 활용해서 가장 가까운 뒷산을 먼저 올라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실전으로 이제 바로 맞습니다. 투입을 하는 거죠. 이제 모든 장비를 다 갖춘 상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산을 경험을 하고 나면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거든요. 뒷산을 또 주기적으로 오르다 보면 산행에 필요한 체력이 조금씩 갖춰지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 후에는 뒷산보다 조금 더 먼 산으로 조금씩 확장을 해 나가는 거죠. 궁극에는 가보고 싶었던 산에 오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 제 궁극 히말라야. 갈 수 있을 것 같은 지금 느낌이 들어요. 예. 일단 영화부터 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산행이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당장 가방을 싸야 되는데 어떤 순서로 뭘 싸가야 되는지 막연합니다. 우선은 이제 장비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가벼우면서 조금 부피가 큰 것들 가볍고 부피가 큰 것. 오히려 가볍고 부피가 큰 것부터요. 이제 배낭 가장 아랫부분부터 채워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무거운 물건을 위쪽에 그리고
등에 가까운 쪽으로 넣어주시면 배낭을 매셨을 때 균형 잡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히려 무- 저희 예. 생각과는 좀 반대네요. 네. 약간 무거운 거를 아래쪽에 넣어야지 뭔가 이게 균형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위쪽에 넣는 게 균형이 맞는 거예요. 예, 그 가방을 이렇게 이제 지탱하는 것이 어깨이기 때문에 예, 어깨 쪽에 어깨에서 가까운 쪽에 예, 무거운 가까운 거 쪽에 넣는 거군요. 무거운 것을 넣으시는 것이 좋으시고 무거운 것을 아래에 넣었을 경우에는 가방이 계속 밑으로 쏠리게 되어서 상체가 뒤로 넘어가는 예, 자세가 나오게 돼요. 예. 그래서 예, 생각하시는 것과 반대로 거꾸로 예, 가벼운 것부터 넣으시고 무거운 것은 배낭 바깥에서 등 쪽으로. 네. 생각해보니까 26년 전에 이 얘기 들었어요. 이제 군대에서 군장 쌀 때. 맞아. 군장 쌀 때. 예, 군장 쌀 때 이렇게 야. 싸라고 했는데 제가 20년이 넘게 지나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부피가 크고 가벼운 게 밑으로 네네. 무거운 걸 위에 놔둬야 무거운 걸 균형이 잘 잡힌다. 자, 이렇게 준비물을 싸서 내일 아침에 이제 산행을 딱 떠나면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아침은 뭐 든든하게 먹고 가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다른 운동과는 다르게 좀 등산이 약간 정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막 어디를 힘차게 뭐 달리거나 러닝을 하거나 저는 그런 편은 아니라서 뭐 소화를 시킨 후든 전이든 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편이라서 저는 먹고 가는 것도 괜찮고 그냥 공복에 가볍게 가는 것도 괜찮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아, 네, 맞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소화하기에 편한 식사량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등산의 경우는 체력 소모가 다른 운동에 비해서 큰 편이기에 이제 좀 든든하게 먹고 나가시면 좋은데요. 무리 없는 산행을 위해서는 활동하시기 2-3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실 것을 권하고요. 출발 전에 가볍게 드시고 산행 중 이제 이동하시면서 틈틈이 허기가 느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행동식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육포라든지 네. 예, 그런 간식을 중간중간에 챙겨 드시는 것도 좋은 산행 식습관입니다. 예, 참고로 아까 저를 소개해 주셨던 산을 달리는 트레일 러너들은 네. 예, 활동 전에 바나나를 어. 다량 섭취를 합니다. 예, 바나나가 소화도 빠르고 수분감도 네. 예, 많고 또 포만감이 되게 좋거든요. 네. 껍질은 꼭 챙겨 오시는 거죠? 예, 그 물론이죠. 좋습니다. 그 중요한 중요한 얘기입니다. 겁니다. 예. 어쨌든 산행 2-3시간 전에 식사를 마쳐야 네. 이 소화가 좀 된 상태로 출발을 해야 한다는 점 네네. 이것도 팁인 것 같습니다. 음, 일단 뭐 첫 번째 산행이라면 초보자들 네. 어느 정도 어느 정도를 지금 거리를 네.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것도 물론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마련이지만 평균적으로는 3km 내외의 산길을 추천을 뭐 인왕산 정도? 예, 맞아요. 인왕산 정도. 예, 정상까지가 보통 이제 한 2km 정도 되거든요. 네. 서울에 있는 네네. 이제 근교의 산들은 예. 그래서 3km 내외의 산길을 이제 오르내리시면은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돼요. 이제 한 그 정도의 시간이 초보자들에게는 적당하지 않나 싶고요. 거리와 시간도 서서히 이제 늘려나가는 것이 이상적이겠죠. 평지 3km와 산길 3km는 굉장히 체감하는 부분이 그렇죠. 예, 다르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제가 등산을 시작하자마자 포기했던 이유는 네. 첫 번째 등산 코스가 북한산이었고 포기하실만 하네요. 예, 에어가 있는 러닝화를 신고 청바지를 입고 하얀색 면티만 입고 올라갔다가 혹시 뭐 벌칙 받으신 건가요? 네. 내려와선 네. 난 다신 산에 가지 않겠다. 아하. 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수업을 듣고 나니 제가 했던 행동이 얼마나 무모하고 맞습니다. 네, 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20대 때였나요? 잘 모르실 때? 한 10년 전으로 10년 제가 전에. 생각이 듭니다. 30대 중반 때 네. 제가 북한산을 아무 생각 없이 올랐다가 그래도 꼭대기는 보고 내려와야겠다는 생각에 네. 119를 부른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차라리 올라갈 때 상관없었는데 음. 그 내려오는데 그 이 관절의 압박이 내려오는 방법도 모르니까 맞습니다. 내려오는 그 법도 사실 있는 거죠. 그럼요. 걸음법이. 네. 예, 안전하고 조금 편안하게 내려올 수 있는 보행법
있죠. 사실 제가 또 배워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등산화도 중요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등산 스틱이 사실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사실 이제 보통 등산 스틱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간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등산을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 이 근육이 아니고 무릎 관절을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 그래서 스틱을 꼭 사용해서 이제 먼저 찍고 무릎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예. 길게 등산하고 예. 근데 제가 나이 먹어서도 잘 걷고 하려면 예. 꼭 등산하실 때 예. 스틱을 꼭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필수입니다. 생각보다. 네. 이런 꿀팁까지 전해주시니 네. 제가 10년 만에 다시 등산을 도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3월에 저도 뭐 등산을 갔으면 하는데 3월에 추천해 주실 만한 딱 좋은 산 3월에 주말에 요 산은 진짜 괜찮다 추천해 주실 산이 있을까요? 잠시만요. 예. 예, 이제 날도 점점 따뜻해지고 바야흐로 봄의 기운이 이제 산에서도 충만해질 텐데요. 봄이 오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남도잖아요. 남도. 예, 네. 남도의 산은 언제 가도 아름답지만 이제 알록달록 봄꽃이 필 때 유달리 더욱 신비롭게 그렇겠네요. 봅니다. 네네. 예, 제주 한라산, 제주 한라산. 시작으로, 예, 그리고 해남의 달마산, 달마산. 예, 강진, 월출산, 광주 무등산, 사량도, 지리망산 등을 저는 추천을 하고요. 4월에는 이제 진달래가 올라오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여수의 영취산, 광양 백운산, 구례 오산 그리고 지리산 둘레길 등도 함께 추천합니다. 무릎이 나가겠네요. 이걸 다 가면 이제 나갈 수도 맞아요. 있겠지만 선별을 네, 해야겠죠. 선별을 해서 네, 이 좋습니다. 중에서 저는 네. 딱 아주 쉬운 곳으로 한 군데는 꼭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 선생님 장보영 기자께서 이번 주말에 결혼을 하신대요. 이번 주말 혹시 신혼여행을 산으로 가십니까? 예,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좋습니다. 어디 사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실례가 안 된다면. 예. 제가 앞서 추천해드린 남도의 네. 산을 봄 산행을 이제 짧게 다녀올 생각이고요. 혹시 사실은- 지금 말씀해주신 산들을 뭐 몇 개를 가시는 건 아니고 한 예, 몇 개를 가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몇 개를 이어서 오를 계획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코로나로 기약을 할 수가 없지만 네. 함께 알프스에 다녀오는 지금 야.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 혼신의 신혼여행이네요. 예. 아름답습니다. 자, 주말에 결혼하는 예비 신부와 함께 라디오 체육 시간 운동 클래스 등산 편을 잠깐만 봤습니다. 네. 하지영 씨 어떠셨나요? 저는 진짜 방송인으로서 뭐 성우에 관한 거 말고 등산 얘기를 한 거는 처음인데 너무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또 저희 이마트 산악회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너무 좋았고요. 그 기자님 말씀 이마트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네네네 한번 브랜드 아닙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 말씀 들으니까 또 제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한국에 있는 산들 다 가볼 때까지 저 등산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와. 그 좋은 날을 기약하면서 두 분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스포츠는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박태원의 스포츠.